네, 안녕하세요. VM웨어의 조성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희 VM웨어 카본블랙 EDR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EDR이라는 제품이 사실 시장에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카본블랙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왔고요. VM웨어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독자적인 EDR 솔루션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EDR이 만들어졌을 때는 온프렘 제품이었어요. 온프렘 제품만 있었고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라는 시점은 사실 시장에서의 니즈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왜 클라우드 EDR로 진화를 해야 됐는지, 왜 클라우드의 EDR이 온프렘 EDR보다 고객분들을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표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가장 문제는 취약점들,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이트나 아니면 피싱 같은 끊임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들은 발생을 하고 있죠. 이 증가되는 보안의 어떤 홀들,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공격 표면들을 무수히 많은 부분에서 막아야 합니다. 단일 솔루션들, 온프렘의 각각의 솔루션들이 뭐 매일 피싱이나 아니면은 안티 바이러스에 대한 메일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혹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레거시 백신 같은 부분들. 근데 온프렘만에서 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증가를 하고 있죠. 바로 쿠버네티스나 아니면 컨테이너 같은 더 진화된 서비스 환경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증가도 굉장히 크게 빠르게 개방이 되고 있고 발달이 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굳이 계속적으로 온프렘을 간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제적인 부분들에서 엔드포인트 부분을 어떻게 클라우드에 융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만나본 그 고객 담당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5가지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랜섬웨어는 나온 지가 상당히 됐었죠. 비트코인으로 랜섬웨어 비트코인 200개를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공격자들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억에 있는데 아직도 랜섬웨어가 이렇게 고객분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그런 면에서도 좀 진화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문서를 암호화하고 그 문서 암호화된 부분에 대한 키, 즉 열쇠를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면 요새는 사보타지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공격, 그리고 클린, 데이터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복구, 그리고 복구 키만을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하가 됐죠. 랜섬웨어 개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증가에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세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복잡성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프렘 제품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만 하더라도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의 엔드포인트 제품을 쓰죠. DRM이나 안티바이러스나 DLP나 혹은 EDR 이렇게 너무 많은 사일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연동, 로그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증가하는 워크로드들, 즉 기존에는 어떤 물리적인 피지컬 머신을 샀다. 그리고 이후에는 VM웨어가 잘하고 있지만 가상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워크로드가 컨테이너 형태로 많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성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약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외부에 있는 근무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로 트러스트에 맞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이렇게 당연스럽게 가야 되는 환경들이 결국은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개의 사일로된 온프렘 제품이 아닌 클라우드에서 전체적인 가시성을 가지고 관리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가시성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모든 로그들이 모여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대응하고요. 그렇지 않고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들 역시도 클라우드상에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의 제약 없이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디바이스 트러스트,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엔드포인트 레거시를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품들이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게 서로의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단일 회사의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2개 내지 3개, 4개, 5개 정도의 벤더들을 가지고 제품을 5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의 제품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의 로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워크플로우 전체를 다 관장하시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셨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SOC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결국 기존에는 예방적인, 그러니까 대응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정책을 미리 세우고 악성 코드가 발견되면 악성 코드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대응만 하다 보니까 선제적인 예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결국 레슨 앤 런이라고 하죠. 레슨 앤 런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시행을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화하는 보안 모델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알람입니다. 이 알럿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으고 또 모여진 알럿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가장 중요한 SOC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보안 운영을 간소화하고 현대화해서 세계 수준의 SOC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복잡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일로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단일 벤더의 제품을 가지고 잘 인테그레이션 돼 있죠. 그래서 내재적인 보안이라고 카본블랙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나 내재된 이 보안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도 깊은 가시성이 확보가 되십니다. 깊은 가시성을 가지고 어쨌든 보여야 뭔가 대응을 하시고 정책을 설계하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진화하는 보안 상태를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엔드포인트가 가야 되느냐? 이 EDR이라는 제품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온프렘으로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프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했죠. 오늘 자료에서도 준비한 대로 하루에도 한 페타바이트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서버에 대한 데이터 계산 혹은 서버의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얼마나 보관해야 되는지는 고민이 생기시거든요. 온프렘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보통 한 달 이상을 보관할 수 없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요. 또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서칭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레디스라는 저희가 엔진을 가지고 메모리 기반의 서칭을 지원을 해드리긴 하지만 온프렘 자체에 있는 데이터가 수 페타바이트 수준으로 쌓이게 되면 실제 서칭을 할 때는 굉장한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객분들에게 풀어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환경들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야 되는 환경들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동그라미로 샌드박스하고 NDR이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기존의 그 보안에 대한 정상적인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샌드박싱 같은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디텍션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온프렘에서 구현하려면 결국 별도의 장비들이 또 필요하게 되고 또 별도의 장비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로그 교환이라든가 연동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클라우드로 모든 제품들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고객분들은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나 버든에서 벗어나시고요. 오직 모여있는 이벤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지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으로 엔진이라는 저희 엔드포인트 만들었고요. 그래서 심층적이고 사용자 정의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뒤에 관리, 백단의 관리나 데이터 저장 같은 부분들은 전혀 고민을 안 하시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30일간의 데이터 보관을 하고요. 180일간의 중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시다면 그런 기간을 늘려서 하는 라이센스도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하시기에 정말 편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 데이터들이 모이는 게 온프렘에서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석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활동이나 머신러닝은 아무래도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탐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도 계속 해야 되는데 온프렘 제품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고객사에서 아마존이나 애저에 쿠버네티스 서비스나 엔진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죠. 구글에서도 쿠버네티스 엔진이 필요하다는 부분. 많은 퍼블릭 벤더들이 CSP라고 하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렇게 쿠버네티스에 대한 별도의 항목들을 빼놓는 건 결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니즈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니즈들을 쫓아가야 되는 지금 환경이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활동, 엔드포인트 전체에 대한 활동들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라보는지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는 세 가지의 선순환 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위협을 식별을 해야 합니다. 위협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협을 차단을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취약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취약점 관리를 통해서 그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크리티컬한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신다면 전체의 취약점이나 위협에 대한 식별이 굉장히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협이 식별이 되면, 그러니까 가트너에서 얘기할 때
위협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공격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2025년까지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로 인한 공격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협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취약점을 제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선순환 고리로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공격들을 차단을 해야겠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VMware 카본 블랙이 제공하는 부분들은 차세대 백신입니다. 특히 랜섬웨어 같은 부분에는 이 차세대 백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랜섬웨어들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요새는 파워쉘이나 이런 스크립트 기반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고민인데 이런 차세대 백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탐지 및 대응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위협을 식별하고 취약점을 제거한 후에 차세대 백신으로 차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 및 대응, 그 수많은 텔레메트리 데이터, 하루에도 페타바이트 형태로 쌓이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모으고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워크로드 보안에 대해서 엔드포인트 및 워크로드 보안,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환 고리가 여전히 보이시죠? 초록색으로 위협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시고 취약점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프리벤트라는 차단, NGAV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는 EDR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EDR이라고 하지 않고 시장에서 XDR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DR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나는 공격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NDR과 EDR을 합쳐서 보통 이제 XDR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소어까지 함께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어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보안 스택과의 전체적인 통합을 해드리고 있어요.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단순하게 해드리죠. 왜냐하면 단일 제품으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가시성을 향상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워크로드, 클라우드 전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디텍션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투자를 확대하실 수가 있어요. 가시성이 확보가 되어서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직접 뽑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리포트를 통해서 위에 매니저 레벨에서의 투자를 확대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투자 확대나 가시성의 향상들, 결국은 고객분들에게 깊은 가시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공격에 취약한지, 그리고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리포트나 아니면 기본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드릴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VMware 카본 블랙을 이용해서 엔드포인트 및 워크로드 보안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크게 하는 부분들이 보안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실제로 저희 취약점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윈도우에 대한 부분들, 패치가 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해봤을 때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감사를 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감사의 증거 자료로 내보내는 부분도 고객사에서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쌓였죠. 기존에 SIEM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로그를 전체를 함께 저장을 하고 어떤 이론화를 했지만, 통합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재이미징, 결국은 엔드포인트를 재이미징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격이 일어났는데 이 공격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전체 가시성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 신뢰도를 가지고 EDR로 공격이 들어왔던 아주 초기부터 완료된 부분들까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드린다면 결국은 재이미징을 할 필요 없이 그 공격이 정상적인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와서 피싱으로 공격이 발전됐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빠른 해결 시간이 되죠. 특히 데이터가 휘발성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공격을 통한 부분이다. 그러면 나중에 포렌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 포렌식을 메모리에서 이미 휘발이 된 데이터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아주 훌륭한 EDR 제품이 있다면, NDR 제품이 있다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로 이동 혹은 엔드포인트에 지났던 이벤트나 여러 가지 사건 조사들을 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선순환 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협을 식별하는 부분들, 그리고 차단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EDR. 이 세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기능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위협을 식별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는 저희 취약점 분석이라고 합니다. 물론 컴플라이언스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IT 하이젠처럼 기본적인 IT에 대한 부분들, 뭐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삭제를 해야 되고요.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IT 하이젠까지도 다 총괄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저희가 포커싱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취약점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이 관련될 수 있는 2,000가지 이상의 아티팩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스케줄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감사에도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및 쿼리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색이 최대 실시간 지속이 되고요. 엔드포인트의 부하를 최소화하는 역할로 검색 및 취약점을 검사를 하고 있어요. 크게 IT 하이진 그리고 취약점 매니지먼트 그리고 스레트 헌팅 컴플라이언스 정도의 콜을 가지고 있고요. 2,000개 이상의 아티팩터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부분들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각 고객사에 맞는 이런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IT 하이젠 그리고 스레트 헌팅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이제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OS 업데이트 같은 패치들을 알아봐서 특히 이제 작년에 저도 굉장히 힘들게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는 로그페이저처럼 이런 자르파이나 아니면 자바 쪽에 있는 취약점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아웃브레이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빠르게 찾아서 조치를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게 되겠죠. 이 조사를 위해서 모든 서버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은 IT 관련된 IT 운영팀들에게 전체적인 수작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이런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실제 고객사에서는 감사나 컴플라이언스도 대응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앞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취약점 분석이 굉장히 강력하게 카본블랙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캐나 시큐리티의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캐나 시큐리티는 뭐 서드파티나 아니면 공인된 기관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취약점 분석에 대한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실제 운영을 하면서 고객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결국 크리티컬한 이런 우선순위들을 굉장히 잘 나눠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티컬한 취약점이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우선순위라고 해서 세베리티라는 우선순위를 굉장히 자동화하고 잘 나눠주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어디에 포커싱해서 보셔야 되는지를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 시큐리티의 취약점 분석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전체 취약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디바이스별로도 보실 수 있고 취약점별로도 서칭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먼저 취약점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공격 표면을 줄이자는 거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패치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즉각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의 표면을 굉장히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이 공격의 표면이 줄었으면 위협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특히 이제 피싱이나 아니면은 랜섬웨어 같은 부분들이 메일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아직도 웜 형태로도 굉장히 많은 악성 코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로로도 언제든지 위협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파일리스 공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LOL 공격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요새 리빙 오프 더 랜드라고 그래서 원래 그 PC에 있던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게 역시나 파워쉘이고요. 윈도우즈 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각 OS에 꼭 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들을 기존의 패턴 그리고 해시 기반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백신 가지고는 굉장히 한계점을 많이 부딪히고 있죠. 특히나 랜섬웨어들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랜섬웨어가 파일리스나 아니면 리빙 오프 더 공격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간의 공격을 통해서 아예 데이터를 삭제해버리는, 클리닝하는 어떤 랜섬웨어 형태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복구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파일이 다 삭제되고 그 파일이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유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자들은 2차 협상을 시도를 하죠. 이 데이터를 언론에 뿌리지 않을 테니 우리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달라. 이런 형태들의 공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복구만으로는 안 되세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100% 랜섬웨어를 차단할 수 있는지가 지금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어 정책이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방어 정책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계층적, 레이어드된 보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레이어드라는 그 얘기가 예전에는 네트워크는 A라는 벤더를 쓰고 엔드포인트는 B라는 벤더를 써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패턴 베이스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저희가 별도의 밴더를 쓰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악성 코드들이 하루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일 솔루션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솔루션 내에 어떻게 레이어들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카본블랙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대한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의 평판, 시그니처 기반으로 먼저 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많은 고객사에서 이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파일이 생성된 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은 디지털 사이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들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평판들을 가지고 있고 평판이 낮다면 우선적으로 차단을 하시게 되죠. AMS라고 해서 안티머리어 스캔 인터페이스, MSS 제공하는 굉장히 훌륭한 이런 차단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단 기술을 저희가 통합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정책 기반의 차단 룰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결국 정책 기반의 룰은 메모리 공격을 했던, 그러니까 A라는 악성 코드가 들어왔는데 이게 알려진 악성 코드이냐, 혹은 의심스러운 것이냐, 혹은 PUP나 Potential Unwanted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애드웨어 같은 부분들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랜섬웨어,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코드가 들어왔는데 그 코드가 랜섬웨어에 비슷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스크래핑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죠. 그렇지만 모두 이걸 차단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즉 프로세스 기반으로 먼저 시그니처 기반으로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거야, 애드웨어야, 혹은 언원티드야 라는 식으로 먼저 배열을 하시고요. 그 후에 정책을 랜섬웨어 공격을 했을 때 혹은 메모리 공격을 했을 때만 차단을 하시는 겁니다. 머리는 당연히 다 차단해야 되죠. 그래서 운영 기반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탐에 대해서 좀 벗어나실 수 있는 길들 정책 기반 차단율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가 활개를 칠 수 있죠. 그래서 캐너리 파일을 통해서 랜섬웨어가 파일을 암호화하려고 먼저 쭉 리스트를 보죠. 그리고 파일의 암호화를 시작할 때 각 폴더나 아니면 시스템 데이터 루트에 캐너리 파일을 저희가 심어놓고 그 캐너리 파일에 터치를 하는 순간 프로세스를 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적으로 시그니처부터 해서 AMSI랑 연동되어 있고요. 정책 기반으로 보실 수 있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가 활동을 한다면 캐너리 파일로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 기반 차단 룰에 대한 예제를 만들어 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별로 known malware라는 부분들이 있죠. 저 프로세스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인데 컴퍼니에서 차단한 부분들, 회사 내에서 차단한 부분들,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카본블랙이 봤을 때 이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겁니다. unknown,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이럴 때는 스크랩, 메모리에 스크래핑하거나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조정이 될 때, 혹은 랜섬웨어와 비슷한 행위를 할 때 차단하다라는 이런 정책 기반 룰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탐을 최소화하는 데 좀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아주 나쁜 행동, 행위, 랜섬웨어나 아니면 메모리 스크랩 같은 악성 행위를 했을 때는 알려지지 않은 프로세스라도 차단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더 딥하게 오탐은 줄이면서도 굉장히 깊은 차단 룰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리스 공격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가지고 있죠. LOL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디셉션이나 캐너리 파일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파일리스나 LOL들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저희가 AV 컴퍼레이티브라고 하는 그 재산기관에서 저희 NGAV, 즉 차세대 백신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위쪽에 보시면 VM웨어 98.9%의 패턴 기반으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더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이 리포트에서 아래쪽 부분입니다. 이 아래쪽은 악성 코드를 실제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패턴 베이스가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행을 했을 때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죠. 랜섬웨어 비슷하거나 메모리 스크래핑을 하거나 혹은 다른 프로세스를 또 생성을 하거나 네트워크 커넥션을 해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VMware 카본블랙이 100% 차단을 하는 그런 리포팅을 보여드렸습니다. 링크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공격 표면을 굉장히 많이 줄였죠. 그리고 차단, 훌륭한, 제가 레이어드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어드된 차단으로 NGAV 기능을 가지고 랜섬웨어나 여러 위협들, LOL 공격들, 스크립트 공격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EDR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텔레메트리를 어떻게 저희가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기반의 그 많은 머신러닝들과 AI 엔진들이 함께 동작을 하게 되면 고객분들은 어떤 서버에 대한 관리나 디스크에 대한 관리들, 또
쿼리나 서치를 할 때 속도에 대한 어떤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과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텔레메트리로 보내고 관리하고 서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빌트인된 조건들, 굉장히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끔 저희가 빌트인된 서칭을 이미 가이드를 해드리고요. 언제나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게끔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본 블랙 EDR이 경쟁사하고 저희가 경쟁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피드백을 굉장히 고객분들에게 좋게 받았던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도 다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왜 중요하냐면 공격의 루트 코스를 찾는데 RCA를 찾는 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루트 코스가 만약에 정상적인 이메일을 통해서 접속을 했고 해당 메일 서버를 통해서 피싱 메일이나 아니면 공격들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고객이 메일 박스를 열고 메일 프로세스, 아웃룩을 실행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벤트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야만 실제 이 공격의 시작과 그리고 끝을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깊은 가시성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를 굉장히 쉽게 시각화해드려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행위를 시각화해드리고 행위를 잘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페타바이트 형태의 페타바이트 정도가 되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그 중에서 위협인지 알아차리냐. Threat Intelligence라고 하는 T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카본 블랙은 20개 정도의 TI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 TI를 통해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기분으로 저희가 위협의 공격자들이 쓰는 이건 위협에 굉장히 가깝다라는 threat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드리는 거예요. threat intelligence는 이게 위협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협에 공격자들이 많이 쓰고 위협에 많이 사용됐던 기법들입니다. 라는 내용들을 드리고 거기에서 threat 헌팅을 시작하실 수 있게끔 어떤 데이터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DR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NDR하고 이번에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2월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NDR 기능이 통합이 되게 되면 기존의 어노멀리한 형태의 네트워크에 대한 디텍션까지도 시야를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의 EDR이라는, 그러니까 EDR의 한계는 어찌 됐든 네트워크 커넥션이 있더라도 NDR보다는 시각이 좁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까 하다가 마이크로한 모듈을 EDR에 심었고요. 그래서 결국 XDR로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카본 블랙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내용들, 페타바이트 형태, 그리고 데이터 관리해야 되는 온프렘에서는 한계들, 그리고 워크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선순환 고리는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협을 줄이시고, 차단하시고, 그 다음에 EDR.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드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위협을 감소하고요. 그리고 더 나은 컨텍스트. 공격이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이 되었는지, 시작은 무엇이고 끝이 무엇인지에 대한 루트 코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일 에이전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단일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통합이 가능하십니다. 공급업체를 줄이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피로를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본 블랙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덴티티 리스크하고 결국 위협 탐지하고 공격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단하고 탐지 및 대응을 하는 이걸 단일 솔루션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세대 백신에 대해서 어떤 강조해 드렸던 내용들을 잊지 말아주고 이 선순환 고리를 항상 지켜서 굉장히 심플한 환경을 만드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